네, 빠졌어요. 꼭 깔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 첫 시간에 드린 말씀 중에 이제 기억하실 거는 요거예요. 아까 공개사업의 그 구성했잖아요. 그 법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령이 있었죠. 보통 여기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령에는 보통 무슨 사항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끝나는 것들, 맞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은 각종 서식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령이 없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게 있더라? 고용인, 그 다음에 인장,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그죠? 요 세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라고? 네,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고인정 해가지고 오셨죠? 고인정. 이거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시간에서 뭐 기억하자면 이거고, 그 다음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는 거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자격을 땄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라 그랬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만 사람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어딘가에 적을 두잖아요. 적을 두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어딘가에 적을 두면 이제 일을 좀 해볼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일을 좀 배웠잖아요. 일을 좀 배웠으니까 이제 나도 사무실을 차려볼까? 그래서 했죠. 아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랬죠? 네, 개업했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봐봐요. 소속 일을 배웠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공인중개사 그랬고요. 이건 소공 그랬고, 이건 개공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공이 개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이제 뭐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배우고 그러면 이제 개업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개업하면 되지 할 때 그건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 사무실은 그만두고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죠.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까 제가 개업의 의미가 뭐랬어요? 등록을 했죠. 등록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등록 이퀄보다 중개사무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업 공인사는 자기 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죠. 그런데 다른 데다가 다시 적이 되면 소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중 등록입니다. 그럼 이중 등록은 사무소 몇 개일까요? 두 개라는 뜻이죠. 등록 이퀄 사무소니까. 그죠? 그러면 이중 등록은 한 곳에 사무소가 있고 또 등록이 있으니까 사람을 쪼개실 수 없는 반면은 이중 등록이라는 건 불가죠. 한 곳에는 등록 개모 아닌 그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사 아닌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사람이 쪼갤 수 없으니까 두 군데다가 적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등록이나 자격이죠. 자격. 등록이나 자격은 대행적 처분이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일신저소성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한다라는 얘기고 이전성 아셨죠? 이걸 보여주자면 이게 뭐냐면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한다든지 대여하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중등록 딱 그러면 습관적으로 세 개 따라와야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이걸 무조건 금지한다, 예외 없이 금지한다가 이게 절대적 그래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지금 표현을 지금 용어를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절대적 그래요. 같은 말로 이걸 필요적 그럽니다. 이걸 기속적 그래요. 기속적.
하니까 등록을 취소해도 어떻게 취소해야 돼? 절대적으로 취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끝나는 종교 의미가 질문에.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로 끝나는 것들 절대적 같은 말이 아시죠?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절대적 반대가 상대적 그러죠. 같은 말로 필요적 반대가 임의적입니다. 이 반대가 뭐냐면 재량적입니다. 재량적. 같은 말로 이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그죠?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가 허용되는 예외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나를 금지입니다. 걸리면 된다고 날립니다. 등록. 근데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예, 절대적, 그렇죠? 절대적. 그럼 이제 소공이 개공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왜? 이미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개공이 되어버리면, 즉 등록해버리면 이중 소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겠죠.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되고 그죠? 이렇게. 근데 그 공인중개사는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의 반대는 법인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서 사람은 자연 출생에 의한 사람이 있고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되어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인데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종류가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법인으로서 등록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가서 등록증을 보면 공인중개사, 법인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되는데 종류가 두 개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록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법인 공인중개사가 뭐 한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갖춘 요건이 뭐라고?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그죠? 개공이 되려면 우리가 시험 칠 때 아까 시험에 자격 시험에는 응시할 때 제한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마시가도 시험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신들린 듯이 찍어가지고 다 맞추면 자격이 준답니다. 줍니다. 그럼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등록이 될까 안 될까요? 등록은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는데 아셨죠? 등록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마시 갖다 그걸 묶어서 뭐라면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격,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격, 자격이 없다. 뭐 할 자격이 없다. 중개업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어요. 뭔가 아시겠죠? 저 중개업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개공도 안 되지만 뭐도 안 돼.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이제 하는 순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란다 했죠? 공중 그랬죠, 그죠?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말고 또 뭐도 있어요? 법인도 있어요. 법인은 이게 영리 목적이겠어요? 비영리겠어요? 영리예요. 그죠? 우리가 사회봉사하려고 중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리니까 영리 목적의 법인이 상법상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비영리가 뭐겠습니까? 민법상의 법인이에요. 재산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한다?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갖추는 요건이 뭐랬죠?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법률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국토부령입니까?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등록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 마시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됩니다. 그죠?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됩니다. 결격 사유자가 아닐 거 기본이. 그 다음에
자격은 취득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자격은 취득해야 됩니다. 그냥 풀 받으시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들어오는 만큼만 들으시면 돼요. 자격 취득했고, 그 다음에 법을 하려면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합격하시면 12월부터 해가지고 저희 국내고 가면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하냐?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교육은 뭘 가르친다고? 법률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시는 6과목 있죠, 그죠? 그 6과목의 내용이 실무 교육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서 또 외워요. 그래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을 하려면 등록하려면 뭐가 등록 이건 뭐라 했죠? 제가 사무소를 했죠. 그럼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이왕 나온 김에 사무소는 내 겁니까? 꼭 내 거라야 됩니까? 아니면 빌린 것도 될까 안 될까? 빌려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를 묻지 않아요. 또 사무소를 얻을 때 내 이름으로 빌려야 될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도 될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리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현재 취업난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집에 놀고 먹는 백수 있죠? 집에 놀고 먹는 백수가 본인일 수 있겠네. 근데 그 놀고 먹는 백수가 아버지가 보니까 깝깝하잖아, 그죠? 그래서 야, 자격증이나 따라 사무실 저 중개사무소나 차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놀고 먹는 백수라도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거야. 자격증을 따는데 얘가 왜 지금까지 백수 생활을 하고 있냐면 밤마다 친구들 만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커라고 하는 거지. 땡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 이름으로 사무소를 얻어주면 보증금 홀라당 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소를 얻어줄 때 자격증은 아들 걸 걸고 누구 걸? 아버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쓴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누구 명의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의 명의로 등록을 했지만 사무소는 누구 거라고? 아버지 이름으로 빌린 거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타인 명의로 임대차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그 기준 가운데 하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1억을 이제 정리도 등록시를 딱 갖추면 등록을 신청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그러면 등록관청에 대해서 합니다. 자, 등록관청은 자 이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금정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든요.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연산동이죠. 연산동 맞습니까? 연산 구조 그러면 연제구에 사무소를 어디에 두고자 그러면 연제구에다가 그거 두기로 했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하거든요. 그러면 금정구청장에게 해야 될까요? 연제구청장에게 해야 될까요? 그죠?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뭐라고? 사무소 관할 하겠죠? 그리고 이 시장은 부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는 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예, 구청장입니다. 이해하셨죠? 못하는지. 그런데 시장은 그러니까 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는데 이 구는 지금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자치구와 비자치구의 차이가 뭐냐? 연제구는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을 임명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선출이죠. 선거직이죠, 그죠? 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 뽑잖아요. 그리고 연제구는 구의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부산시 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연제구는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라고 합니다. 특례시라고 되죠. 창원시죠, 창원시. 창원시가
구가 5개나 있습니다. 일단은 성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구가 있고 마산 합포구가 있고 회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구가 있습니다. 총 4개입니다. 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산구에다가 사무소를 두려고 하거든요. 어디에 살고 있냐? 살고 있기는 여기 주소지가 있습니다. 금정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관청,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성산구청장에게 해야 되겠죠. 근데 성산구청장 창원광역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산구에는 구의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구청장도 임명직입니다. 아시죠? 임명직입니다. 그러니까 성산구라다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비자치구입니다. 그러면 저기 자치구하고 비자치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조례 제정권입니다. 아시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라고 할 때 그 구는 자치구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비자치구. 이걸 뭐라고? 명칭상 구부릅니다. 형식상보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나눴죠. 그래서 분구부는 분구. 얘기했죠. 그럼 성산구에다가 사무소를 되게 되면 등록 관청은 뭐라고? 성산구청장인데, 아셨죠? 성산구청장인데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 수수료를 내야 돼요. 개인은 2만 원이고 법인은 3만 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행정 수수료 그랬나? 등록 신청 수수료를 낼 때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지자체 조례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제구에다가 사무소를 두게 되면 어디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내겠어요? 연제구 조례입니다. 그런데 창원시 성산구에다가 사무소를 두게 되면 어디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내겠어요? 창원시 조례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건 비자치구니까요. 그런데 비자치구, 자치구 상관없이 등록 관청은 누구예요? 구청장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하는 건 자치구예요? 명칭상구예요? 네, 명칭상의 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등록 관청이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자치구에 한한다라는 말은 맞는 거 틀린 거야? 자치구에 한한다. 틀린 거죠. 구는 그냥 구라는 이름만 쓰면 다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야. 다만 등록 신청할 때 그 수수료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조례이기 때문에, 그죠?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연제구조례지만 이건 구지만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 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죠.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입니까? 주소지 관할청입니까? 사무소 관할청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할 때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입니까? 명칭상입니까? 명칭상입니다. 중요한 거 지금 하나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의 개념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소 관할청이다, 주소지 관할청이다. 사무소 관할청이고 자치구다, 명칭상구다. 명칭상구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이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겠죠, 그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다라고 한다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할 때 구두를 할까요? 서면을 할까요? 구두를 한다, 서면을 한다? 서면 통지입니다. 구두를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밖에 없습니다. 요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죠? 아무한테나 하는가 봐요. 갑자기 제 통장이 국민은행 통장이 대포형이잖아요. 통장으로 이용이 돼서 그 통장을 따고 하더라. 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어찌해서 가지고 국민은행 통장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철이 당황하고 다 끌어보더라고요. 구두를 하는 경우 뭐가 없다고? 보이스피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서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 며칠이냐면 등록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만다 서면 통지입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며칠이라고? 7일입니다. 자, 우리가 공인회사법상에서 처리 기간을 보면 즉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10일 내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냐 하면 즉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날 때야. 등록서를 표시했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는 언제 해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즉시 재교부입니다. 즉시 재교부. 그런데 지체 없이는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이해를 하면 가급적 빨리입니다. 그 자체를 바로 처리하진 않는데 아셨죠? 가급적 빨리. 가급적 빨리라는 기간이 보통 어디냐? 5일 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5일 내 기간.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말은 신속을 기할 때,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변수가 없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지체 없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공인회사 협회 아까 말씀드렸죠. 협회가 어떤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 총회 결정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그렇습니까? 그 총회 의결 사항은 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 보고하겠어요? 지체 없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변수가 없으니까 그 결정 사항은 가급적 빨리 하셨죠? 보고합니다. 근데 7일은 신중을 기할 때 하셨죠? 신중을 기할 때. 그리고 사무소, 중개사무소 설치 있죠? 설치. 요 두 가지 경우는 처리기간 7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는 자체가 뭐랬죠? 아까? 사무소를 했죠. 등록 신청한다는 말은 뭐다? 사무소를 설치하는 얘기거든. 처리기간이 며칠이라고? 7일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등록은 사무소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되죠. 그래서 중개행위의 장소를 두는데 그게 뭐냐면 분사무소입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도 처리기간이 며칠이겠어요? 며칠이겠어요? 7일이야. 분사무소 두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한다는 말은 자, 개인의 신상정보는 원래 개인정보법 지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개인의 신상정보 등은 정보를 공개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신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보망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한다. 언제까지? 7일 이내에 하셨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요, 길다, 천천히 이런 뜻입니다. 심리요것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화계의 심리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못 가서 발표나죠? 그게 뭐냐면 멀리 못 가서 이 말은 멀리 하셨죠? 그러니까 길게 오래라는 뜻이 뭐냐면 10을 써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한다, 길게 보호한다, 몇 년간? 10년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10이라는 건 이건 천천히, 하여튼 나중에 어쨌든 알려줘 말이야. 어떤 의무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결과가 이루어졌지만 그거 나중에 알려줘야 돼 라고 할 때 10을 써요 보통. 아셨죠? 천천히. 그러니까 등록은 사무업 설치니까 며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뭐 한다고? 통지합니다. 자, 이 사람 등록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등록증을 받았어요? 등록에 통지를 받았어요? 통지 받았어요.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등록에 통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아까 등록 이꼴 사무소 그랬죠? 등록 이꼴 사무소고, 자, 시험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럼 봐봐요. 등록에 통지를 받고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어디서? X입니다. 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을까? 안 걸렸어요. 이해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휴업하잖아요. 그죠? 개업공개사가 휴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항상 하는 확률은 아닌 게 아니고 3초입니다.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얼마라고? 3월을 초과하면. 그러면 휴업하면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개업공개사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같은 게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왜? 휴업하면 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법 조문이 그런 거야. 휴업하면 신고한다는 말 틀린 거 아니죠, 그죠? 휴업하면 신고해야 되잖아. 문제는 다 하는 게 아니고 문제라고 사고를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휴업을 딱 신고하게 되면 등록증을 같이 줘야 돼요. 등록관청에다가.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어요. 그러면 내가 휴업을 했다가 3개월만 휴업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이 다 끊었어요. 그러면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휴업 기간이 만료된 자는 즉시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왜 있어? O가 S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이 지문은 X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게 재개업 신고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을 때 바로 왜 업무를 개시 못하느냐? 사무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면딱 통지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에 통지받았죠, 그죠? 통지받았으니까 등록은 됐다 안 됐다? 등록은 됐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맞죠? 그래서 등록에 통지를 받으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법인이었다가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류가 봐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통상 누구를 말할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둘을 말합니다. 통상. 이해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놓으면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복도방 아시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중개업 소장으로 부르는 사람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법제 변천인데 예전에 소개영업법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소개영업법은 이제는 신고만 하면 그렇죠? 신고만 하면 자격이 있든 없든 아셨죠? 누구나 뭐 할 수 있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었어요. 여기죠. 즉 개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니 뭐 이런 자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휴가제로 시행되면서 자격제를 시행합니다. 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거 이때 휴가제에서요. 그러면 봐봐요. 신고하고 소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되면서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제를 시행하니까 업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신고하고 업하는 사람들을 자격제, 즉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뭐한 것으로 본다 이퀄 의제 혹은 준 그러면 되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간주한다, 간주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한 것을 말한 것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해가지고 업을 무자격 상태에서 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불러요. 하게 해줘요. 이게 뭐냐? 이게 중개인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런데 중개인이라고 보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 시행되잖아요. 이 중개인은 원래 법 조문은 본조와 부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부가적인 내용, 뭐 경과 규정 등을 담보는 게 부식인데 본조에 중개인이 규정이 있다가 공인중개사 법이 시행되니까 공인중개사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본조에 있던 중개인이라는 규정을 부식으로 옮겨버려요. 부식 6조 2항에서 조문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1조 있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1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항, 호. 1 이거 뭐예요? 호라 있어요. 조, 항, 호라 이거. 그리고 가나다 이거 목이라 했습니다. 조, 항, 호, 목 이렇게.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서 이제 허가제가 뭘 받겠다고 등록제로 받겠으니까 등록한 적은 없지만 만 것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셨죠? 등록 의제가 됩니다.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줄여서 뭐라 중개인을 이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현행법 하에서는 부칙상의 개공 이렇게 불러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누군지 아시겠죠? 자격 없이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소장을 부칙상의 개공. 그러니까 통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부르면 여기에 부칙상 개공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칙상의 개공은 제약을 줍니다. 이 사람도 개인이잖아, 그죠?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의 개공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너무 많이니까 이 부칙상의 개공이 세 가지의 제약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은 등록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업을 그만두게 되면 이게 안 돼요. 다시 등록이 안 돼요. 아셨죠? 신규 등록이 안 돼요. 다만 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업을 폐업했잖아, 그죠? 폐업해버리면 이 사람은 개공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등록하려면 최소한 뭐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신규 등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칙상 개공은 지역 제한을 받아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칙상의 경우는 어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안에 것만 돼요. 예전에는 연제구 안에 것밖에 못했어요. 이제 완화돼가지고 어디로? 시도 단위 넓어진 거죠.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아셨죠?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서울권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산 경우한테 서울에 있는 그죠? 500억짜리 상가 건물 있잖아요. 빌딩이 팔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 근데 자기가 아는 분이 사겠다는 거야. 그럼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500억짜리면 돈이 얼만데? 수수료가 얼마인데 돈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면 돼, 안 돼? 하면 안 되죠, 원칙은. 그런데 있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사무소를 옮겨버리면 됩니다. 부칙상의 개공이 지역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 시도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는데 사무소를 이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기면 돼? 네, 서울로 옮겨버리면 돼요. 서울로 옮기고 신고하면 돼요. 옮기고 신고하면 돼요. 이야기 좀 다르지.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받는다는 말을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사무소 이전의 제한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리인 진층이 어디로 올까요? 아무 데나 나갈 수 있어요. 대신에 시도 안에 있는 것만 마실 때고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 있죠? 경공매 업무가 나오는데 이 부칙상의 경우는 경공매 업무는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경공매 업무 공무상의 대리는 변호사밖에 못합니다. 이게 원래 이게 누구 업무냐면 변호사 업무였어요. 경공매 대리 업무가 변호사 업무였던 것을 처음에 누구한테 이제 개공한테 권리분석이라든가 알선만 하게 해줬거든요. 대리는 못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애매한 거예요. 권리분석이 됐다는 말은 입찰가가 얼마인지를 파악이 됐다는 얘기고, 입찰가를 알았으면 의뢰한테 입찰가를 얘기 안 해주겠습니까? 얼마 정도에 입찰하면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되버리면 실질적인 대리가 된 거예요. 그럼 규제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규제를 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경공매 업무 자체를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 주되 자격 있는 자로만 한정시켜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부칙상의 경우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부칙상의 개공에게 주어지는 제약입니다. 제약. 그러니까 심지경 있죠, 세 개? 요 세 가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개공이라 할 때 누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둘을 말하고 모든 개공 그러면 모든 개공이라 그러면 모두 포함된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럼 봐봐요. 들어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물을 겸할 수 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물을 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물을 겸할 수 있다. 는 X죠. 네. 그 차이를 지금은 그냥 지나가듯이 들리는 거겠지만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그거 아셨죠? 주어는 꼭 구분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개봉이 이제 떠벌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사실은 그죠? 원화 받으면 등록만 되는. 근데 이 사람이 행위를 중개 행위를 하다 보면 중개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공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보증에 가입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하느냐? 보증기관이 있어. 보증기관에 대해서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증기관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대부분의 그 기업 공인사는 공인회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는 공제. 근데 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돼요. 그리고 아예 법원에다가 그만큼 돈을 딱 맡겨도 돼요. 방금 몇 개 있냐면 몇 개 있다고? 3개가 있어요. 일단 3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증기관에다가 보증을 설정하는 보증을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문제예요? 보증이 문제예요? 등록 후 보증이에요? 보증 후 등록이에요? 등록 후 보증이죠? 분명히 등록됐잖아 지금. 이 순수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등록 후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 후부터입니까? 등록 신청 시부터입니까? 등록 후부터죠. 그리고 등록을 하겠다라고 등록 신청할 때 보증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등록 신청 시는 필요 없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다 보증을 설정하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교부해 주겠죠? 저 공제증서를 줄 거예요. 공제증서를 주면 보증서 받으면 기업공인회사가 여기다가 등록관청에다가 보증 설정했다고 이제 보증 설정 신고를 합니다. 보증 설정 신고를 해요. 신고를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보증기관에서 등록관청에다가 보증을 설정했다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 신고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보증 설정까지 딱 하면 이제 등록관청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그죠? 확인하게 되면 이제 등록증을 주게 되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개행위를 할 때 도장 찍기 도장은 인감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은 인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중개행위를 할 때 쓰겠다라고 등록한 인장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소를 하고 개업할 때 그 등록을 보죠. 등록 신청을 할 때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라 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인장을 등록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등록을 딱 하러 갔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그때 바뀐 거예요. 즉 짬밥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수한테 그전 사람한테 인수받은 거 이제 인계받은 딱 그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등록 신청하러 가니까 도장 가져오세요. 도장 가져오세요. 도장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제가 나중에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도장 가져오세요. 그러면 도장을 가지러 가야 되면 또 사무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 같은 데 옆에 보면 구두 수선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 도장도 삽니다. 그러면 그 구두 수선하는데 도장을 갖다가 비싼 걸 하겠습니까? 안 받아겠죠, 그죠? 그래서 3,000원 주고 목장을 하나 찍었어요. 목도장 사이즈가 얼마나죠?
그래가지고 인장을 등록했어. 일단 했어.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자 인장 등록했는데 업을 하잖아, 그죠? 사무실을 하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인원 혹시 인주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그죠? 인주가 있고 도장에 구멍이 이렇게 4개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중개가 이게 혼자는 뭐래요? 단독 중개를 해요. 대부분은 공동 중개가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 쪽 개공이 있고 매수인 쪽 개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매도인 있고 매수인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죠? 다른 소장, 제 도장 이렇게. 이게 보통은 계약서를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가지고 오는 도장들은 보면 좀 영문신이 되어 있는 그런 도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등록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계약을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웃어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뭔가 좀 뚱뚱해가지고 영문신 한 개씩 그리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역시 도장은 좀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도장 중에 제일 좋은 도장은 그냥 제가 30년 도장 명인을 알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팔아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만원 정도면 족하다. 무슨 옥도장 많이 파잖아요, 그죠? 무슨 옥도장에다가 무슨 뭐 탄생석 해하고 다 시라대는 거 무슨 데야? 끄 하면 깨진대요. 내구성이 없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하로 판 것도 있죠. 지금은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큰일 나면 판이죠. 그러니까 보호법에서. 그래서 물소불 있잖아요. 물소불을 쓸 수 있다는 물소불 정도면 한 2만원 정도면 이게 파요. 진짜 물소불을. 그러면 경세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개인이 등록하는 인장은 요거 임자입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목도장입니다. 진짜 3천원짜리 목도장. 그러니까 개인은 인감 사용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 지금 확실히 인물에서 집어넣으시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보정서 실증 딱 신고했고 등록 신청할 때 우리 업무개시까지는 보정 설정하는 거 말고 하나 더 있다. 뭐라고? 인장 등록이야. 근데 인장은 제가 언제 했다 그랬죠? 등록 신청하러 갈 때 그죠?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장 등록은 언제? 등록 신청 시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은 등록 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두 개 아시겠죠? 차이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주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업을 할 준비는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아까 제가 처리 기간이 있었죠? 저 4개 중에 언제 쓰겠어요?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애매할 때는 말을 풀어서 한번 해봐요. 적시는 아니겠죠? 그죠? 지금 시간 때 기다렸잖아. 그리고 7일 내겠어요? 지체 없이 얘기했어요? 이제 등록증 교부할 때 신중을 기해야 돼. 억울할 준비는 다 끝났다니까 이제. 그래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말을 풀어요. 가급적 빨리 해요. 아셨죠? 언제 한다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가급적 빨리 그죠?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업무를 개시해도 돼요.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시작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